사람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60대 아줌마입니다. 제 사연 속의 배신자와 상상하지 못할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 딸이 변호사가 되어 대형 로펌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자랑스러운 딸이 처음 출근하는 날 같이 지하철을 타고 따라갔습니다. 엄마도 참, 자식이 출근하는데 따라오는 엄마가 어딨어. 여기 있지. 내가 잘 키운 딸이 변호사 나리가 되었는데 기분 좀 내면 덧나냐. 알았어. 엄마가 날 잘 키워줘서 변호사가 됐어. 같이 출근해서 아예 사무실까지 구경하고 가. 네가 말하지 않아도 그러려고 했다. 뭐 사무실까지? 우리 엄마는 빈말 안 하는 사람인데 큰일이네. 사람들 시선을 한 몸에 받게 생겼다. 시선 받으면 좋지. 이 지지배야. 잘난 변호사가 돼서 대형 로펌에 들어갔으니 어깨에 힘 빡 주고 고개 빳빳이 들고 모델들이 하는 워크를 하는 거야. 워크 아니고 워킹. 그거나 저거나. 개떡같이 말해도 콩떡같이 알아들으면 장땡이야. 내가 변호사 안 됐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좋아했으려나. 누가 들으면 네가 나 때문에 변호사 된 줄 알겠다. 엄마 때문에 된 거 맞는데? 엄마가 시댁에서 이혼하고 나왔는데 돈 한 푼 못 받고 나온 게 억울하다고 집안의 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날 가스라이팅 했잖아. 초등학교 때 엄마가 법전을 생일 선물로 준 거 기억 안 나? 네 어미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너도 10살 때라 기억날 거 아니야. 기억하지. 아빠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가 상간녀 임신시키고 집에 들어온 거. 엄마랑 나를 쫓아내려고 소리를 박박 지르던 것도 다 기억나.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랑 나더러 집 나가라고 보따리 싸라고 했잖아. 나는 그렇다 쳐도 어떻게 너까지 그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니.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열불나 죽겠다. 근데 네가 아들이었으면 아마 나 혼자 쫓겨났을 거다. 그때 내가 조금만 똑똑했으면 맨몸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야. 엄마, 그래도 우리 둘이 재밌게 잘 살았잖아. 물론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말해 뭐하냐. 나한테 딸내미까지 없었으면 난 진작 저 세상 갔을 거다. 경미 너는 내 인생의 휘발유 같은 존재여. 휘발유? 아하, 엄마가 자동차이고 휘발유가 없이 못 달리니까? 아니, 언제 불 붙을지 몰라서 항상 걱정인 존재. 내가 잘 키워서 그나마 탈선하지 않고 이렇게 잘 컸지. 나 아니었으면 너는 아유,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언제 불이 붙을지 모르는 존재라고. 내가 언제 속썩인 적 있나? 엄마, 나처럼 바르게 자란 딸이 어디 있어? 여기 사람 많은 데서 네가 사고친 이력을 읊어볼까? 아니,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난 휘발유 같은 존재야. 언제 불탈지 모르는 그런 존재. 됐지? 저와 딸애는 이렇게 한몸같이 붙어다니는 모녀 사이였습니다. 수십 년 전 전 남편이 바람피우고 상간녀를 임신시키고 이혼한 뒤로 고생을 조금 했는데 딸이 있어서 잘 버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이 변호사가 되어 대형 로펌에 처음 출근하는 날 안에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딸의 사무실에 들어가 커피도 마시고 나왔답니다. 변호사 딸은 한 회사에서 변호 일을 했는데 저를 닮지 않아서 똑부러지게 일 처리를 잘했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과 주말 출근이 굉장히 잦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도시락 싸들고 찾아갔습니다. 일을 줄이고 쉬엄쉬엄 하라고 말했지만 저를 닮아 일복이 많아 그런 거라며 한창인 나이이니 일에 파묻혀 살고 싶다고 했어요. 10년이 넘도록 집에서 잠만 자고 회사만 다니던 딸은 어느새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결혼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말을 들어먹지 않아서 언젠가 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일하는데 스트레스가 심한데 저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 되도록 말을 아꼈죠. 그런데 40살의 딸이 사귀는 남자가 있다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누구시니 이 어른은? 엄마, 내 남친이야. 뭐? 한참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띠동갑 아니, 띠동갑 플러스 2살 더 많아. 14살 차이라고? 그럼 54. 너 제정신이니? 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요즘 100세 시대잖아. 앞으로 50년은 같이 살 거니까 문제될 건 없어. 아이고 환장하겠네. 네가 날 놀라게 한 것 중에 오늘이 제일로다가 놀랍다. 중년의 남자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딸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변호사 딸이 연하남을 만나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신이 넘은 남자라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부디 따님과 결혼하게 허락해주세요. 제가 죽는 그날까지 경미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니 그냥 좀 일어나서 나가주세요. 신이 넘은 양반이 이제 간 40이 된 내 딸을 말도 안 돼. 어머님, 경미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나 참 돌아버리겠네. 이봐요. 내가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당신 같은 늙은이한테 시집을 보내겠어요? 당장 나와봐. 제가 소리를 빽 질렀더니 딸내미가 지 애인 옆에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나 이 남자 사랑해. 진짜 까무러칠 정도로 좋아한다고. 나 오빠랑 결혼 못하면 집 나가버릴 거야. 나이 40에 집 나가겠다고 엄마한테 겁을 주냐? 그래, 나가. 당장 나가. 엄마 제발 좀. 너야말로 제발 좀. 딸이 충격적인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지냈습니다. 딸은 집을 나가진 않고 계속 결혼 허락해달라고 옆에서 빌었어요. 몇 개월 동안 딸과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 제가 지고 말았어요. 제가 반대하는 동안 딸의 체중이 10kg가 빠져서 피지도 못 먹은 얼굴이었어요. 삐쩍 마른 몸으로 회사를 다녀오고 힘없이 밤으로 들어가는 걸 매일 보니 더는 가슴이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경미야, 결혼해라, 해. 정말? 엄마, 지금 하신 말씀 진짜지? 네 꼴을 봐라. 삐쩍 말라서 당장 쓰러질 것 같다고. 딸랭이부터 살려야지 어쩌겠냐. 결혼 허락했으니까 나와서 밥 먹어. 응? 오랜만에 엄마 밥을 2그릇 먹어볼까? 딸내미는 그제야 웃으며 즐겁게 밥을 먹었고 웃으며 출퇴근을 했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제가 그 말을 딸 결혼시키기 전에 제대로 깨달았네요. 딸을 이겨먹으려다가 큰일 날까봐 걱정이 되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마 뒤 딸과 14살이 많은 사위는 결혼식을 올렸고 멋들어진 주택을 마련해서 디자이너가 투입되어 리모델링을 했답니다. 사위가 100만 평이 넘는 골프장의 대표이자 엄청난 지력가여서 신혼집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호텔보다 멋지게 고쳤습니다. 우와, 집에 수영장도 있네. 그리고 사우나까지. 사위 재력이 대단하긴 한가 보네. 장모님, 저 장모님 집도 짓기 시작했습니다. 경매한테 숲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멀지 않은 숲길 근처에 땅을 매입해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뭐 집을 지어줘? 이서방, 나한테까지 그러지 않아도 돼. 괜한 짓 하지 말고 취소해. 정말요? 아, 계약 취소하면 위약금 많이 되나? 그럼 그냥 진행해도 되고. 네네, 취소할 생각 없습니다. 그냥 농담해 본 겁니다. 경미가 정모님한테 장난치는 걸 보고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노인은 놀려서 참 재밌겠네. 그래도 좋다. 내 집이 생기는 판에 놀림 좀 다 하면 어떤가. 숲 근처에 집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나도 애인 만들어서 연애도 하고 그래야겠네. 장모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연하남을 줄 세워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마다하지 않겠네. 우리 사위 덕분에 호강을 제대로 하네. 엄마, 우리 결혼 반대하던 사람 맞아?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리셨어. 넌 또 왜 지난 이야기를 하니? 이제 나도 이서방을 아주 좋아하고 아낀다고.
안 그런가 이 서방? 네, 맞습니다. 사위사랑은 장모, 아니 장모사랑은 사위. 아이 뭐가 맞지? 아무렴 어떻습니까? 이 사이가 꽃길만 걷게 되겠습니다. 딸내미 신혼집에 제 집까지 아낌없이 베풀어준 사위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딸과 사위는 둘이 너무 잘 지내서 싸울까봐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좋은 날들만 쭉 깔릴 줄 알았던 제 인생에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로펌 앞으로 갔더니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와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들이 내 딸 회사 앞에는 왜 찾아와? 여보, 가만히야. 우리 오랜만이네. 애미야, 가만히나. 네 시애미 돌아가셨을 때는 왜 안 왔냐? 연락이 안 갔나?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녀 쫓아내고 새 며느리 들이고 연 끊은 지가 30년이에요. 뜬금없이 왜 내 딸 회사로 찾아온 거예요? 경미야, 이것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지? 로펌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면서 손녀 덕 좀 보자. 누가 경미냐? 내 손녀 박경미역 변호사 어디 있나? 라고 큰소리치는 바람에 달려나와서 건물 밖으로 모시고 나왔어. 나더러 딸 노릇, 손녀 노릇 하라시네. 뭐야? 이 인간들의 돌았나? 단순대 돼지고 싶어 환장했어? 나한테, 우리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까먹은 거냐? 미야. 나 안 본 사이에 입이 많이 거칠어졌다. 이것들이라니. 그리고 아무리 이혼해서도 시애미가 왔으면 큰절 올리지 못할 망정 꽥꽥 소리를 질러대. 야, 우린 피가 섞인 가족이야. 넌 아닐지 몰라도 경미는 우리의 피다. 이제라도 한 식구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찾아왔어. 내 딸이 변호사라서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온 거죠. 이것들 봐요. 내 딸한테 뭐 하나 도움받을 생각은 집어치우고 당장 꺼져. 못난 것. 야, 경미, 여동생이 몇 달 뒤면 시집간다. 집안에 큰일이 있으니 가족인 경미가 상견례에 나와서 힘 좀 줘야 하지 않겠냐? 우리 집안에 변호사가 있다고 목에 힘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설마 상관녀, 그때 임신해서 집에 들어왔던 여자의 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안이 왜 경미 고생이에요? 아이고 귀 떨어지겠네. 야, 목소리 좀 낮춰. 그리고 성질머리 좀 죽여라. 경미한테는 동생이니까 상견례 오면 좋지 않겠냐? 이번 계기로 가족끼리 연락하면서 지내도 좋고 말이야. 아니요. 미치지 않고서야 당신들과 가족을 하겠어요? 네가 판단할 게 아니지. 우리 손녀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 경미야, 이 할머니랑 아빠가 너와 가족으로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싶구나. 네 생각은 어떠니? 제 딸은 매우 당연하게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제가 처음부터 싫다고 가시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하도 귀찮게 굴어서 엄마까지 부른 거잖아요. 예, 변호사식이나 되었으면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그렇게 쫌생이같이 과거에 묶여 있어서 되겠냐? 진짜 막무가내 모시기 파헤치는 분들이네. 이보세요들, 저한테 부모는 엄마 한 사람뿐이에요. 아이고 성질머리 같다. 치밀함 똑 닮았네. 변호사라고 해서 고상하고 지식 넘치는 애인 줄 알았더니 무늬만 변호사였네. 우리 손녀 상견례 자리에 데려가기엔 급이 맞지가 않겠네. 아들아, 우리가 잘못 온 것 같다. 그만 가자. 엄마, 그래도 사자가 하나 있으면 좋지. 체면이 서잖아. 김이야, 아빠 좀 봐라. 누워 닮은 이 아빠를 보라고. 그동안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았니? 자, 어서 이리 와서 아빠의 품에 안겨라. 우리 오늘 화해하고 부녀지간으로 지내보자. 시어머니가 하는 말보다 더 미친 짓을 하더군요. 저는 두 팔을 벌린 전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기싸대기를 찰지게 날려줬습니다. 딱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지나가는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놀라서 구경을 하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30년 만에 만나서 따귀를 날려?
우리가 잘 지내보자고 찾아온 게 그렇게 미움받을 짓이냐? 내 딸이 변호사니까 어떻게 이용해보려고 온 거 모를 줄 알아? 경미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니들이 찾아왔겠냐? 한 대 더 맞을래? 반대쪽 뺨 대봐. 가이게 줄 테니까. 이게 네가 나이를 어떻게 잡아온 거야? 엄마, 우리 참고 있어야 하는 거야? 어떻게 좀 해봐. 안 그래도 지금 이걸 어떻게 때려줄까 생각 중이다. 이제 생각 다 끝났다. 나도 똑같이 저녀를 잡아 죽쳐버리겠어. 시어머니는 오른발을 휙 들어올리며 공중으로 날아오른 신발을 손으로 잡더니 저의 뺨을 날리려고 휘둘렀습니다. 머리를 뒤로 움직이며 피하자 허공을 휘저었고 저의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박힌 손바닥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팍 밀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나중네. 무슨 여자가 힘이 저리도 센 거야. 아이고 내 허리, 내 얼굴 아파지겠네. 더 처맞기 싫으면 그냥 가시지. 아이 전 남편. 과거에 죄가 큰데 오늘 벌을 다 받고 꺼질 거야? 그럼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자자자자자 잠깐. 야야 깨바나에서 무식하게 뭐하는 짓이야? 그만해. 됐어. 그냥 돌아갈게. 어차피 경미가 마음 바뀔 것 같지 않으니 여기서 끝내자. 다신 얼굴 보지 말자고. 여기가 길바닥이라 니들이 산 거야. 사람 하나 없는 공간이었으면 네가 서 있는 자리가 네 묘지가 됐을 거다. 말도 참 무섭게 하네. 엄마 이러다 그만 가자. 그냥 가자니. 맞은 거 돌려주고 가야지. 2배로 패주고 가잔 말이야. 엄마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그냥 가는 게 좋겠어. 얼마 뒤에 우리 손자 상견례 날인데 내 얼굴을 갈기다니. 나중에 멍이라도 들면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면상을 그냥 갈아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확실하게 갈아드릴게. 제가 두 팔을 걷고 성큼 달아가자 그 모자는 뒷걸음질 치다가 휙 돌더니 주행랑을 쳤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잘 부른 거 맞지? 혼자 해결할까 하다가 엄마가 제대로 한 방 먹이면 좋을 것 같아서 불렀는데 괜찮은 거 맞지? 당연하지. 아주 잘했다. 저것들 길 가다가 보면 돼지게 패주려고 했어. 그런데 감히 내 딸을 이용하려고 찾아와? 머리에 똥 만드는 쓰레기들. 다음에 사람 없는 곳에서 보면 그땐 진짜 아잡을 내버릴 거야. 엄마 진짜 멋있었어. 오늘 배운 게 많아. 다음에 싸움박질할 일이 생기면 엄마처럼 할게. 경미야, 넌 변호사야. 이런 짓은 하지 마. 그냥 엄마를 불러. 누구든 조져버려 줄 테니까. 우리 엄마 든든하다. 고마워 엄마. 그렇게 저는 신모자를 재패주고 돌려보낸 뒤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만 찾아오지 않으면 저의 인생에 화를 낼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 사위와 딸은 신혼을 제대로 잘 보내고 있었으며 저도 사위 덕분에 완공된 숲 앞에 집으로 이사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했는데 사위가 마음이 넓어서 그런지 저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며칠 뒤 딸애가 저에게 좋은 한식집에서 밥을 먹자며 주말에 시간을 내라고 하더군요. 저야 자식이 보자고 하면 언제든 달려가는 어미이니 당연히 약속 자리에 나갔습니다. 대벌 같은 한식집 안으로 들어가 사위 이름으로 예약된 밤을 안내받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딸과 사위가 나란히 앉아있더군요. 내가 내신 건 아니지? 아이고 우리 손자도 와 있었네. 할머니, 아버지랑 새어머니 결혼식 이후에 처음 뵙네요. 그동안 극려하셨어요? 실은 사위는 제 딸과 재혼한 사람이었고 30년 전 24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별 후 쭉 혼자 지내다가 54세 제 딸과 재혼을 한 것이죠. 딸 결혼을 말렸던 이유 중 손자도 있었는데 이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손자랑 너희들 왜 나란히 앉아있냐? 나만 맞은편에 앉으라는 거야? 아니, 엄마 내 옆에 앉아. 무슨 상견례 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 배정이 왜 그래? 엄마 사실은 상견례 맞아. 우리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어. 엄마한테 미리 말하지 못했는데 아들이 곧 아빠가 된대. 뭐야? 그럼 네가 할머니가 된다는 거야?
나이 40의 할머니? 엄마는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지. 아이고 한자하겠네. 새 손자가 30이라고 해서 언젠가는 장가가서 애 낳을 날이 오겠지 생각은 했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네. 왜 미리 성년례라고 말하지 않은 거냐? 미리 말했으면 안 오셨을 거잖아. 부담된다고. 아니야, 나도 손자 좋아해. 마음으로 낳은 손자라고 했었잖냐. 손자 성준아, 축하한다. 결혼한다니 더할 나위 없이 좋구나. 할머니, 감사해요. 그럼 잘 좀 부탁드려요. 좋은 말씀 많이 있어요?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도움이 될 텐데. 뭐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보마. 오늘 허리띠 풀고 밥 먹으려고 했는데 예의 차려야 하는 자리니 소식해야겠네. 엄마, 허리띠 풀고 많이 드셔도 돼. 오늘은 그냥 형식적인 자리야. 신부가 임신했으니 결혼은 이미 정해졌다고. 편하게 앉아서 잡숴. 그게 말처럼 쉽냐? 아무튼 나도 불러줘서 고맙다. 그런데 사돈 측 식구들은 언제 오는 거냐? 제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당 방문이 열리며 종업원의 얼굴이 보였고 그 뒤로 안내받고 찾아온 서던 측 식구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그 식구들 얼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당신들이 여기를 왜 들어와? 전시모의 첫 남편, 그리고 산나녀, 또 젊은 여자는 상가녀 딸. 제가 시급하면 놀라자 사이와 손자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제 딸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여긴 왜 들어와? 설마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 애가 당신들 딸이라는 거야? 그러자 전시모, 전남편 상가녀가 개거품을 물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뒷목을 잡더군요. 네가 왜? 겸미, 네가 성준이 엄마라고? 야, 네 나이가 40인데 30살 아들이 있다는 건 무슨 개소리냐? 내 남편은 아들이에요. 아니, 정리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성준아, 민지의 부모랑 할머니가 이 사람들이야?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시모자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리가 없었죠. 족보가 꼬여도 제대로 꼬여버렸죠. 이 결혼은 될 수가 없다. 손자야, 네 신부는 네 새어머니의 배다른 동생이야. 네? 그게 진짜예요? 이를 어찌면 좋지? 장모님이 그렇게 중요한다는 전 시댁 식구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며느리 될 애가 제 아내의 이복 동생이라 이거 참 난감하네요. 저희 식구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상견례고 뭐고 다 없고 일어서야 하는 게 맞다고 여기고 나갈 채비를 하려는데 전 남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사돈 맺어야지 어쩌겠어. 재밌는 일이네. 전저한테 사돈 어르신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사돈 할머니? 그 애는 친한듯스럽게 저더러 사돈이라고 부르더군요. 사돈? 우리 딸이랑 사돈 어른의 아들은 남남이고 결혼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닙니까? 뭐야? 사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사돈, 제 딸이 임신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결혼을 물으자고요. 내 딸은 미혼모가 되라는 겁니까? 임신? 아까 임신했다고 했었지? 돌아버리겠네. 경미야, 네가 좀 말해봐라. 이리 어쩌면 좋겠냐? 엄마, 내 친부랑 삼단녀가 내 사돈이 된다는 거야? 죽어도 못하겠어. 여보, 나 이 결혼 못 시키겠어. 다시 좀 말해봐. 제가 딸에게 토스하자 딸은 사위에게 토스했습니다. 다신 친부와 상단녀 사이에서 낳은 딸이 내 아들의 아내가 된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네. 야, 성주이, 너는 사람을 만나려거든 잘 좀 알아보고 만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나쁜 인간들이 어디 있어? 네가 말해봐.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이 역시 머리가 지끈거린다며 손자에게 떠밀었습니다. 엄청나게 꼬였네요. 죄 지은 것 같은데. 일단 새어머니 할머니께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그런데 민지가 제 아이를 임신한 상황이라서 결혼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민지는 이미 깊은 사이거든요. 헤어지기도 어렵습니다.
손자의 말을 듣자 저희 쪽 식구들과 전 남편 쪽 식구들 모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상간녀가 주둥이를 열더군요. 어머, 그럼 우리 딸이랑 성진이랑 결혼하는 거네? 어허. 우리가 지뢰까지 반의 사돈이 된다니 너무 좋다. 다만 내 사돈이 경미라니 이건 너무 어이가 없다. 진짜 개족보네. 이봐요 아줌마. 말 조심해요. 왜 당신 입에서 내 이름이 나와? 아 미안해요. 그럼 사돈도 말 조심하세요. 아줌마라니. 아 미치겠네. 도저히 못 참겠어. 여보 일어나자. 우리 이 결혼 다시 생각하자. 성준아 너 이 집안에 서게 되면 인생 날아가. 이것들은 누구보다 잔인하고 무서운 인간들이라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자가 임신해서 들어오자 네 할머니와 나를 바로 쫓아냈다고. 민지가 그래서 태어난 아이고. 어머니, 그래도 임신한 여자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 문제가 있긴 하지만 민지 잘못은 없잖아요. 만약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재혼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했을 거고요. 뭐? 내가 없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라고. 손자의 말에 딸과 제가 벙찌자 상간녀가 깔깔 웃더군요. 우리 사이가 똑똑하네. 역시 배운 사람이야. 이서방, 자네 새어머니나 새할머니 말은 그냥 귀뜨으로 듣게. 그리고 자네 아버지가 이혼만 하면 복잡한 관계는 없어지는 거 아니겠나?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다며. 이보세요 민지 어머니. 지금 저희 엄마랑 아버지더러 헤어지라고 하는 겁니까? 맞아요. 아니 우리 쪽에서 헤어지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쪽에서 헤어지면 족보가 꼬여있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 말이 틀리나? 상간녀는 역시나 상간녀다운 발상을 하고 있더군요. 딸이 남편과 헤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며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듯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당장이라도 테이블을 뒤집어 엎을 기세였는데 꼭 참았어요. 그런데 상간녀의 혓바닥이 다시 저를 자극했습니다. 경미 어머니, 우리 예전에 본 적 있죠. 제가 임신해서 시댁에 들어가니까 경미 어머니가 쫓겨났잖아요. 지금 상황이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딸이 임신해서 성중이 집안에 들어가니 불전기들은 빠리세요 옛날처럼. 이 더러운 상간녀가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더는 못 참아.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여긴 제 결혼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장모님도 자백하는 말씀하지 마세요. 다들 좋게 대화로 풀어보자고요. 제발. 저랑 민지 둘만 생각해 주세요. 손자는 자기 결혼에만 신경 쓸 뿐 가족들의 엉켜있는 귀족불은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희가 입을 열며 자리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자, 다들 집중해주세요. 모두 다 혼란스럽고 힘드실 거라 사료됩니다. 일단 제 아들 말대로 결혼할 두 사람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얽히고 설킨 걸 따지지 말고 결혼할 두 사람만 생각하고 며칠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다들 이성을 차리고 날짜를 잡도록 하죠. 사위의 말에 모두 동의를 했는지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먼저 사위와 손자가 투자했습니다. 저와 딸은 아직 할 말이 남아서 전 남편 식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경미 엄마, 불가능할 건 뭐래요? 우리 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경미 쫓아내면 게임 끝인데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든 당신네든 한쪽은 아웃되어야 깔끔할 테니까. 아, 한쪽은 아웃되어 버리자. 당신들 계획이 그거야? 그럼 우리가 미쳤다고 니들이랑 사돈을 하겠어요? 야, 내가 과거 네 시댁을 빼앗은 것처럼 이번에도 네 딸의 가정을 빼앗을 거야. 이 서방은 우리 민지한테 푹 빠져 있어서 아마 니들을 쫓아내려고 할 거다. 꿈도 야무지네. 네 생각 잘 들었다. 민지와 내 딸 중 누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지 두고 보자는 건데 한번 해보자. 그래? 오늘 하루 기분 잡치던데 싸워보려고 하니 몸이 근질거리고 달아오르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야. 그럼 다들 일어나자고. 그렇게 오정육부가 엉망진창이 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딸을 따라 사위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위와 손자는 어떻게든 결혼할 생각인 것 같아 더 말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 집구석의 인간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결심했답니다. 딸에게는 제가 혼자 알아볼 테니 똑같은 일상을 지내라고 했어요.
괜히 일을 소홀히 해서 로펌에 피해주지 말고 저만 믿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 혼자의 힘으로 전남편 식구들을 조사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팀을 꾸렸어요. 탐정 아저씨 오셨습니까? 네, 여기 왔습니다. 대은시내 기재 심부름센터 총각은요. 네, 왔습니다. 그리고 미행의 달인 김 여사님, 저 아시오. 다들 모이셨군요. 여기 우린 한 팀입니다. 민진의 식구들 조사를 여러분과 함께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탐정 아저씨는 저의 전 남편의 사업자나 그놈의 뼛속까지 알아봐 주세요. 명령 받들겠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심부름센터 조각. 자네는 민진이 맞게 제대로 파헤쳐줘. 입 반반한 얼굴로 제대로 꼬셔서 파헤쳐주겠습니다. 마지막 여사님은 우리 전 시모 그 이빨 더러운 노친네에 대해 탈탈 털어주세요. 걱정 말어. 내가 그동안 이쪽 일을 수십 년 해왔으니 믿어보라고. 자, 그럼 다들 이 맡은 임무를 확실하게 수행해 주시고 결과를 가지고 돌아와 주세요. 해선. 뒷조사의 달인들을 어렵게 섭외해서 전 시댁 인간들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간녀를 맡아서 미행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상간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제 두 눈으로 보았답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매우 다정해 보였어요. 두 사람을 미행하다가 모텔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심부름센터 총각이 준 청진기를 문 앞에 대봤더니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항상 그 짓거리 하는 소리가 들려서 참고 기다렸네요. 이윽고 상간녀가 상간남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민지 좋은데 시집간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지력가 집안이야. 자산이 수백억이 넘는데. 정말. 그럼 나한테 떨어지는 콧구물이 좀 있으려나? 자기야, 자기 딸인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 사리한테 블랙카드 받은 날이 머지 않았다고. 우린 그걸 실컷 쓰면서 사면 돼. 좋네. 그런데 우린 민지가 나야 아는 거 있어. 지난번에 우리 둘이 만나다가 걸렸잖아. 대충 동창이라고 둘러댔어. 자기가 친아빠인 건 꿈에도 모르지. 언젠가는 꼭 알려주고 싶은데. 자기는 욕심도 많아. 그동안 내가 시댁에서 뜯어낸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끝까지 입을 다물어야 내가 쫓겨나지 않고 계속 빨대로 빨아먹지. 하긴 그렇긴 하네. 알았어. 다시는 민지 친아빠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 원래 자기 서희가 블랙카드 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상난녀는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해서 시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모텔방에 누워있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시댁에 들어온 거라네요. 처음부터 사기였던 거죠. 양아치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했네요. 여하튼 비밀을 익혀내고 저의 팀들과 며칠 뒤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다들 저에게 자료 하나씩 건네줬습니다. 모두 조합하고 손자와 사위가 다시 잡은 상견례에 출동했습니다. 손자는 결혼 날짜를 잡았다며 좋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위는 막장 족보여도 결혼을 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였고요. 딸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억지로 나왔습니다. 이윽고 양가 식구들이 모두 모였고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더군요. 세드날은 우리에 대해 결혼식장 예약한 거 아시죠? 네, 저기가 임신 중이니 매달 올리기로 했죠. 아, 이제 우리 딸을 시집 보내게 되니 마음이 허전할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 멋진 사위가 잘해줄 테니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상간녀는 말을 잘 도와더군요. 전 시모자 역시 재력가의 지방과 사돈을 맺게 될 상황이니 이미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꼴을 볼 수 없었죠.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자료를 꺼내야겠네.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해야 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 내가 과정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서방, 손자야, 그리고 우리 딸 경미야. 이쪽 집안이라 사돈을 맺기 어려울 것 같구나. 내가 차근차근 하나씩 일러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응? 먼저 민지는 내 앞에 있는 전 남편의 친딸이 아니야. 얼마 전 민지 엄마가 모텔방에서 바람 피우는 걸 확인했는데 그 남자가 오래된 애인이고 민지의 친부란다. 아, 반박할까봐 음성 녹음해왔다. 청진기로 어렵게 녹음했다. 잘 들어봐라.
일단 1차로 상간녀가 전 남편의 딸이 아닌 다른 놈의 딸을 낳은 걸 증명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상간녀의 따귀를 흠씬 갈기더군요. 이 더러운 년아. 그럼 나를 32년 속여왔던 거야. 민지가 내 친딸이 아닌데 내가 키웠던 거야. 까다 여보 미안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랑 딸을 버릴 거 아니잖아. 뭐야 더러운 게 지정이만 살아가지고. 그래 일단 민지가 성준이 같은 거물이랑 결혼하니까 넘어가자. 전 남편과 전 시모는 놀라긴 했으나 민지 덕에 제 남편과 아들에게 빨대를 꽂을 생각이 더 강했는지 그냥 넘기더라고요. 예상했던 저는 2차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내 전 남편이자 예비 사돈 어른인 박경태. 사업이 지금 위태한 상태지. 사채 끌어다가 겨우 유지한 나른 증거를 가지고 왔어. 내 남편 등골 파먹으려고 부도 안 내고 버티고 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회사는 멀쩡하게 잘 굴러가고 있고 사돈한테 손 벌릴 생각 없어? 아 그렇죠. 사채업자한테 차용증 확인했어. 무려 20억을 빚냈더라. 사채업자랑 나눈 대화도 입수했지. 자 들어볼까? 탐정이 입수한 자료를 보여주고 들려줬는데 그이가 곧 딸내미 시집 보내면 이자까지 다 갚을 수 있다면서 돈을 빌려 회사를 억지로 운영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제 사위는 혀를 차며 기가 막힌다고 말했어요. 손자도 이 연타로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이어서 3차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상간이랑 당신 할 말이 없지? 그럼 사돈이자 나의 전시모 요시금씨 취미가 화투라던데 도박 중독자라면서요. 나 도대체 뭐하는 애냐. 우리한테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퍼져내려고 해? 여기 도박장에서 화투 치는 요시금씨 사진이랑 도박하다 돈 잃고 차용증 쓴 거 다 찍어왔어요. 심부름센터 총각이 도박꾼으로 잠입해서 요시금씨가 거액의 도박판에 자주 간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도박빚이 무려 3억이라죠. 정말 대단들 하시네. 그럼 4차 발표를 하겠습니다. 내 손자가 그렇게 사랑하는 민지. 얘 너는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니? 임신했다는 거 뻥이라면서. 제 말에 서희가 그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할머니, 아니에요. 제가 분명 초음파 사진 보고 진료서도 확인했다고요. 그것들 가짜야. 같이 산부인과 가봤니? 그건 아니요. 일이 바빠서 같이 병원에는 못 가봤어요. 지금 당장 같이 산부인과 가볼래? 아니면 이 할머니 말을 믿을래? 민지 얘가 계획한 게 뭔지 알아. 결혼하고 나서 이유산한 연기할 생각이었어. 그건 역시 심부름센터 총각이 알려줬지. 민지야, 너 내가 섭외한 심부름센터 총각이랑 데이트했지? 얼굴 잘생기고 키 큰 총각이 대시하니까 바로 넘어갔다며? 이게 뭐야? 당신이 그럼 입으로 붙인 남자였어? 그래. 그 총각이 너 꼬셔서 비밀 알아준 거야. 너 그 총각한테 계속 만나자고 했다며. 결혼해도 남편 되는 우리 손자가 바쁘고 멍청한 놈이라서 바람 펴도 안 걸린다고 말이야. 그리고 임신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다 일러줬다면서? 몸만 싸구려가 아니라 입도 싸구려네. 그런 건 비밀로 했어야지 이 멍청한 기집애야. 꼭 지혜 애미랑 똑같네. 자, 내가 발표한 모든 것은 증거가 있으니 판단은 사위랑 손자가 알아서 해라. 저는 건국적인 일을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목에 힘을 주고 앉았습니다. 이윽고 손자와 상간녀 딸에게 물었습니다. 민주 너 진짜 가짜 임신이야? 나중에 유산했다고 거짓말할 계획이었어? 게다가 할머니가 붙인 남자가 꼬시니까 바로 넘어가서 바람까지 피웠어? 자기야, 오해야. 임신은 거짓말이 맞긴 한데 그 남자랑 아직 잠은 안 잤어. 아이고, 아주 대단한 일을 하셨네. 잘 참아줬구나. 고마워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 자기, 내가 임신 안 했으면 결혼 안 하려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우리 둘은 이 정도 일로 헤어질 사이는 아니잖아. 아니, 헤어지고도 남을 사이야. 네가 임신해서 책임지려고 결혼 결심한 거 맞거든. 어떻게 된 게 네 집안은 부모도 청박하고 너도 똑같냐? 이 결혼 없던 거로 하겠어. 오빠, 잠깐만. 이런 식으로 끊으려 법이 어딨어? 어른들이 잘못한 건 나랑 아무런 상관없다고. 나 바람 피운 거 아니고 데이트 몇 번 한 거야. 임신은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상간녀 딸이 그 말을 하자 제가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너 작년에 잘생긴 노가다꾼이랑 의사랑 양다리 걸쳤지. 그런데 노가다꾼 애기를 임신해서 지우다가 의사한테 걸려서 차였다며. 내가 그 두 사람을 다 만나고 확인까지 했다. 뭐야, 이 미친 여자를 만나. 나 의사 생활을 왜 파헤치고 지랄이야. 상관녀 딸이 짓거리자 손자가 큼지막한 손으로 민지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이게 어디 우리 할머니한테 그 소리야? 이 걸레 같은 기집애야. 과거 역시 존나게 더럽네. 너랑 결혼은 없던 일로 해. 여기서 끝내자고. 손자가 끝장내겠다고 하자 사위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부자가 나가려고 하자 전 시댁 인간들이 문 앞을 막았습니다. 사돈어른, 이서방, 두 사람 너무 흥분했어. 지금 저 여자가 말하는 거 따지고 보면 별거 딸이요. 장황하게 증거 다 모아 가지고 와서 사람 마음을 뒤흔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흠이라고요. 그러니 그냥 나가지 말고 마음 풀고 예정된 결혼식 하기로 합시다. 제 사위는 대답 대신 주먹을 전 남편 코에 박아버렸습니다. 이 개저스들 그냥 나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니들 오늘 다 되졌어. 사도 이렇게 때리시면 애들이 결혼시켜주는 겁니까? 그럼 얼마든지 맞아줄게요. 이것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럼 정신 차릴 때까지 패주마. 성준아, 조지자. 네, 아버지. 두 부자는 전 남편을 조져주기 시작했고 저는 전신무와 상간녀를 맡았습니다. 딸은 민지를 맡았고요. 개판이 되긴 했지만 저희 식구들이 월등하게 조져줘서 전 시댁 인간들을 모두 잡아뜨리고 실컷 밟아줬습니다. 모두 끝났으니 나가려고 하는데 전 시댁 인간들이 무릎 꿇고 또다시 결혼시키자고 애원하더군요. 이서봐, 사돈은 우리 애들 결혼을 시킵시다. 겸이야, 아니야, 안사돈 우리 딸 받아주세요. 사돈 할머니, 여보,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이라는 말에 바로 제 발바닥으로 전 남편 면상을 날려줬습니다. 저 무식한 열배대로 말만 하면 때리네. 그와 사돈어른, 재혼한 겸이 있잖아요. 문제가 많을 겁니다. 저희가 알아본 건 아니지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식구들 먼지를 부디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시고 받아주세요. 이렇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상간녀의 주둥이에 제 발바닥을 꽂아 넣었습니다. 악 소리를 내더니 기침을 하더니 이빨 두 개가 바닥에 또르르 떨어졌어요. 이 무직한 년아. 사람을 말을 하는데 왜 때리고 지랄이야. 진짜 너무들 하네. 우리 손녀가 거짓말 좀 했고 우리 네가 꼬린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잘못이라고 이런 식으로 봐들을래. 우린 그냥 못 끝내. 내 손녀와 우리 버린 죄로 위자료라도 내놔. 위자료? 유씨금 할머니 돌았어요? 사기죄로 콩밥 주먹고 싶나? 도박쟁이였지. 도박죄로 신고 좀 해줄까? 난 도대체 우리 집안이랑 무슨 원수를 지었다고 이러게까지 하는 거냐. 너만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소녀 시집을 잘 보냈을 거 아니야. 내가 두는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았냐 이 할망구야? 네 며느리처럼 강냉이 털어줄까? 대가리 받고 아가리 싸움으로 더 얻어들이기 싫으면. 그제야 전시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민지가 울고불며 손자에게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쇼를 하더군요. 내가 태생도 못 갖고 부모 집구석이 이 모양이야. 이런 집안에서 내가 멀쩡히 크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오빠가 날 받아주면 내가 실수한 걸 바로잡고 고칠게. 제발 날 버리지 마. 나 오빠를 아직 많이 사랑한단 말이야. 민지야, 너 자네네 노가다꾼 얘기를 임신하고 의사한테도 이렇게 구걸했겠지? 진짜 천박하고 더럽다. 야, 나는 너랑 결혼하느니 평생 혼자 살고 말겠어. 내 눈깔이 삐어도 단단히 빈걸. 우리 할머니가 제대로 콩깍지를 벗겨줘서 천만다행이라고. 오빠, 그럼 우리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야? 그럼 위자료 줘. 그동안 나랑 데이트하고 잔짜리 한 거 그거 다 돈으로 쳐서 내놔. 나 비싼 여자야. 날 데리고 논 위자료 내놓으라고.
정말 대단한 기집애네.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지 이 사기꾼 꽃배냐나. 내가 사준 외제차 용돈 싹 다 돌려받고 보상까지 받을 거야. 우리 새엄마가 변호사인 건 알지? 제대로 박살내줄 테니까 네 식구들이랑 대책 회의나 해. 이런 나쁜 자식 가만 안 둬. 날 가지고 놀다 버리겠다는 네 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지가 벌떡 일어나 손자에게 덤볐지만 싸대기만 후려 쳐맞고 쓰러졌습니다. 전 시댁 인간들은 상견례 자리에서 먼지나게 쳐맞고 개거품을 물고 나서야 저희가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사위와 손자는 저에게 아주 감사하다며 인사했고 이전에 무례하게 말했던 것 모두 사과한다고 했어요. 장모님, 잠시나마 민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을 했던 저를 용서하세요. 과거를 덮는다는 미치 소리 한 것도 봐주십시오. 앞으로는 장모님 말씀에 반기 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저의 은인이십니다. 수고 결혼했다면 정말 골치가 썩었을 겁니다. 제 인생 역시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네. 아무튼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야. 저 인간들이라면 다시는 만나지도 말자고. 딸내미 경미야, 넌 괜찮니?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기족보가 돼서 난리가 났을 거야. 저것들이랑 사돈을 맺는다고 다시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끼쳐. 오늘 정말 제대로 박살내줘서 다행이야. 그래. 이 엄마가 이 하나 사람 구했다. 그럼 배도 고픈데 다른 데 가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렇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딸과 사위, 손자와 넷이 만찬을 즐겼습니다. 이후 딸내미 부부는 더 돈복해져서 잘 지냈는데 글쎄 40이 넘은 딸이 아기를 가졌답니다. 사위는 나이가 많아 걱정이 나며 앞으로 젊게 살겠다고 피부과 치과 병원 그리고 운동을 다니며 주름살을 펴고 탄탄한 몸매로 거듭났습니다. 손자는 민지와 깨지고 외국에 나갔다가 미모의 서양인을 데리고 왔어요. 미국에서 엄청난 부잣집 딸이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숲 앞에 자리한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딸 집에 오가며 태교에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잘 지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아직 전 시댁에 대한 인증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시물을 도박죄로 신고했더니 주범이 아니어서 구속을 피하지 못하고 교도소로 들어갔고 상만녀와 전 남편은 민지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했답니다. 전 남편 회사는 사채를 갚지 못해 회사 문을 닫고 빚쟁이 신세가 되어 노숙하면서 도망다니고 있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남인 민지 친부에게 살림 차리자고 했더니 돈 없는 여자는 싫다면서 쳐버렸답니다. 그래서 상간녀는 혼자 고시원에서 지낸다네요. 또 민지는 몸을 막 굴려대는 주특기를 제대로 쓰려고 지하의 룸살롱에 취직했다네요. 거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킹을 엄청나게 당겨 써서 버는 돈을 족족 빚갚고 있다네요. 그냥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이 나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10살 된 딸과 시댁에서 쫓겨나고 30년 만에 복수를 해준 셈이 되었네요. 사람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댁이 풍비박산 난 걸 보니 인생의 꿀맛을 제대로 느끼며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의 막장 세일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